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오늘 관성 모멘트 간단하게 시험에 좀 적합하게 정리를 같이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관성 모멘트라는 말은 회전 관성과 동의어로 제목에 이렇게 달아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요 관성이라는 말이 최초의 질점 역학, 기본 역학에서 이제 우리가 질량이 관성이라는 거를 정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관성이라는 게 질량 때문에, 질량에 의해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근데 여기다 굳이 수식어를 달아주자면, 여기가 이제 질점 역학이니까 병진 운동, 회전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병진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유사하게 여기 정리해 드린 대로 질량이라는 게 병진 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 정도,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회전 관성을 의미하니까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식적인 정의는 각 질점들의 질량 그리고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의 제곱, 그래서 mR 제곱의 토탈 합이 요게 관성 모멘트의 정의가 되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시험이 일반 물리학이 아니라 조금 더 전공 물리 쪽을 물어본다 하면, 이것 자체, 그러니까 3차원 구조물에서 관성 모멘트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런 유도,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밑에다 이제 그 적분에 대한 표현을 해놨는데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서 mR 제곱의 합이다, 요거를 좀 기본적인 정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공해드린 자료 보시면은 시험에 관성 모멘트를 주면은 좋겠는데,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안 주어질 수도 있어서 좀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 강체에 대해서는 관성 모멘트를 암기는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소기찬 원통, 요게 이제 일반식이 질량 중심 회전축으로 했을 때 2분의 1 mR 제곱, 요게 도르래죠. 도르래 또는 두께감 없는 원판. 그러니까 원통, 소기차 원통이라는 게 이제 두께를 한없이 줄이면 원판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2분의 1 mR 제곱의 일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껍질 같은 경우, 속이 완전히 비어있는 국껍질 같은 경우가 여기가 3분의 2 mR 제곱. 상대적으로 같은 질량인데 속이 찬 구 같은 경우가 5분의 2 mR 제곱. 자, 그리고 두께는 무시하고 길이만 있는 막대를 가정했을 때 회전축이 막대 끝 쪽에 수직선으로 존재를 하게 되면 3분의 1 mR 제곱. 그 다음에 중심축에 회전축이 존재를 하게 되면 12분의 1 mL 제곱. 그래서 요거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막대도 잘 나오니까 한 요 6개 정도는, 원통 껍질은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얘는 이제 암기가 아니고 요 정의에서 그냥 바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질점들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질점이 중심축에 대해서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축을 회전축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질점들의 질점 한계 질량을 이제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mr 제곱이 될 거라 토탈 합은 총 질량 r 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얘는 당연히 mr 제곱이 될 거다.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계산은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관성 모멘트 2L하고 제가 정리해 드린 거, 특히 이제 요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 모양의 강체인데 속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속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밀도가 균일한 아이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관성 모멘트는, 자, 여기 전제 조건은 총 질량이 같을 때 동일 질량에 대해 가지고 속이 비어 있는 아이가 속이 찬 아이보다 관성 모멘트 값이 큽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관성 모멘트가, 강체 토탈 관성 모멘트가, 자, 지금 현재 가정은 모두 다 질량 중심에 대한 모멘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성 모멘트가 각 질점들의 mr 제곱의 합인데, 그리고 총 질량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비교를 이렇게 구 모양을 가지고 제가 해드렸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자, 질점 한 개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뭐 가령 각각 이 질점이 100개씩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총 질량은 100 스몰 m으로 똑같았을 때, 그럼 속이 빈 국껍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점들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100개가 전부 다. 근데 속이 찬 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표면에 있는 질점들은 질량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r이지만, 요 안쪽에 있는 질점들 같은 경우는 요 반지름 r보다 작은 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mr 제곱의 합에서 r이라는 게 속이 차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 값이 작은 아이들의 개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mr 제곱의 토탈 합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기본 강의 때도 요거 예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오류가 있으시면 안 돼요. 속이 빈 깡통하고 속이 찬 깡통하고 속이 차 있는 게 굴리는 거 내지는 회전시키는 게 더 어려운데요. 맞아요. 속이 꽉 차 있는 깡통이 관성 모멘트가 더 큽니다. 이건 왜 그렇죠?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속이 차 있는 게 총 질량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제 깡통의 재질은 똑같았다라고 치면은 깡통만의 관성 모멘트는 속이 비어 있던 차 있던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내용물에 의한 모멘트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속이 차 있는 깡통이 더 모멘트 값이 클 수밖에 없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이 계산이 아니라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에서 어느 쪽이 직관적으로 모멘트 값이 더 클 것인가 이런 걸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해서 동일한 토크가 가해졌을 때 가까속도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요거는 이해를 좀 잘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평행축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요.
질량 중심에 회전축이 없으면 질량 중심에 대해서 평행축 정리를 해야 된다. 요 자리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선 모양의 강체가 남았는데 회전축이 뭐 여기쯤에 있었다. 근데 이때 총 길이 L이라고 했을 때 모멘트 값이 뭐 몇 ml 제곱이었어. 근데 만약에 회전축을 질량 중심으로 놨을 때 그때 모멘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러면 안 돼요.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왜? 왜냐면 여기가 센터 값으로 들어가야죠. 그 올바른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멘트가 평행축 정리에 의한 모멘트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땡 ml 제곱이 중심 모멘트에 대해 가지고 평행축 정리를 한 거야 에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분 정도가 이거 좀 증명해 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증명해 드린 적도 몇 번 있기는 한데 얘는 증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모양의 강체가 있었고 질량 중심이 여기였다라고 쳤을 때 뭐 요게 평면상으로 있다고 가정할까 3차원 너무 복잡해지니까 0,0에다가 얘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모멘트라는 게 요거를 쓸 겁니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각 질점들에 대해서 mr 제곱의 합이니까 요걸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그래서 회전축을 뭐 여기로 바꿨어. 여기 뭐 x, y야. 이렇게 되면 0,0에 대해 가지고 그럼 이제 좌표가 x, y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r에 대한 정리를 하실 때 요때가 이제 한번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제곱하는 게 한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그러니까 너무 길게 복잡하게 안 하려면 그냥 편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근데 요때 뭐 요 각각에 대해 가지고 이거 괜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쓴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적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얘에다가 이 강체 총질량을 곱하기 하고 나누기 해도 1이니까 똑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 질량 중심의 좌표에 대한 정의거든요. 총 질량분의 각 질점들의 mx의 합.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내가 0,0으로 뒀기 때문에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질량 중심의 모멘트에 대해 가지고 mt 제곱만큼을 추가한 것만큼이 된다라는 정리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건너뛰시고 필요 없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어디 여기가 지금 센터 값이다 라는 거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관성 모멘트는 병진 운동이랑 비교를 하자면 질량에 대응되는 값이죠. 그래서 이 회전 운동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식이 병진 운동에서 정리되어 있던 식에다가 각각 대응되는 물리량으로 바꿔가지고 회전 운동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알자 토크는 I 알파라는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이 있죠. 그러면 병진 운동 방정식 알자 힘은 ma거든요. 대응되는 걸로 치환해서 그 힘에 대응되는 게 토크,
질량에 대응되는 게 관성 모멘트, 가속도에 대응되는 게 각가속도. 이런 식으로 각 운동량도 마찬가지죠. 병진 선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관성 모멘트, 각가속도.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 요게 병진 운동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을 관성 모멘트, 속도를 각가속도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물리량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대부분의 회전 운동에 관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또 질문해 주시기도 했었고,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운동 에너지는 정의가 2분의 1 mv 제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강체인 경우에는 질점이 여러 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체인 경우에는 각 질점들의 2분의 1 mv 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걔들의 토탈 합이 전체 운동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네모난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병진 운동만 하고 있다, 회전 없이, 그러면은 모든 질점의 속도가 다 V로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총 운동 에너지는 각 질점의 2분의 1 mv 제곱의 토탈 합인데, 당연히 V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총질량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동일한 모양의 강체가 뭐 여기 끄트머리를 축으로 할까요? 얘를 축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래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회전축에서 가까운 지점은 속도가 좀 작을 거고, 회전축에서 먼 지점은 속도가 크겠죠. V는 R 오메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2분의 1 mv 제곱의 합인데 각 질점들의 질량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V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에 대해 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귀찮아져요. 식이 길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모든 질점이 오메가는 각속도는 똑같으니까, 그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회전 각속도는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틀어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V가 R 오메가니까 2분의 1 M R 제곱 오메가 제곱, 하나의 질점에 대해 가지고, 근데 모든 질점이 오메가가 똑같다, 그죠? 그러면 토탈 합은 2분의 1 mr 제곱의 토탈 합 곱하기 오메가 제곱. mr 제곱의 토탈 합을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간단하고 짧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오메가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굴림 운동처럼 회전도 하면서 병진도 해버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회전축은 요 끝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가령 요 끝지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병진 속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다가 회전도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의한 속도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든 질점들이 이런 식이에요. V도 있고
회전에 의한 속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컨셉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회전축하고 동일한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회전 운동만 관찰을 하게 돼요. 왜냐면 회전축이 내 눈앞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회전 운동으로만 표현하면 되니까. 근데 모든 질점들이 병진 속도 V도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만큼을 추가해서 이 속도도 원래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융통성 있게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자, 결론.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따로 있고 병진 운동 에너지가 따로 있고 이런 컨셉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정의 전부 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운동을 하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뉘앙스, 방법만 조금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이 정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배타임 활용하는 것. 여기 추가적으로 좀 문제 더 정리하고 싶으시면 예전에 그 도르래 회전역학 포함한 도르래 고 나눠드렸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굴림 운동도 베타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베타임이라는 거는 관속 모멘트가 어떤 숫자 베타 mr 제곱의 꼴로 표현이 돼요. 특히 도르래가 있는 회전역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회전운동 방정식이나 회전운동에 대한 물리량으로 뭐 답을 구해야 될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나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보통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때는 도르래가 있다라는 걸 실을 이용을 해서 다른 물체도 연결해 놨다는 뜻이거든요. 이 도르래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하나의 세트로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로 뭔가를 구성을 할 때 이 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죠.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그냥 숫자를 놨는데 도르래 관속 모멘트가 0.05kg/m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도르래 반지름 0.1m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베타MR 제곱을 준 건데 요때 베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진운동 방정식 병진운동에 대한 어떤 물리량에다가 한 방에 뭔가를 표현을 할 거예요. 요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요 R 도르래 반지름 R에다가 실제 반지름을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세한 거는 그 도르래 역학 저번에 드렸던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르래 같은 경우가 회전축이 중심에 있을 때 관속 모멘트 일반식이 2분의 1 mr 제곱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현재 뭐가 없는 거냐면 질량은 제가 안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반지름 넣어야 되니까 0.1로 대입을 했을 때 그럼 r 제곱이니까 베타 n 곱하기 r 제곱이 100분의 1이 되겠죠. 그게 0.05, 즉 100분의 5가 돼야 되겠다 라는 건 베타임에 들어가는 값이 5kg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타임은 5입니다. 그럼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멘트 값이 2분의 1 mr 제곱 일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분의 1 m r이 0.1이니까 제곱이 100분의 1. 이 값이 현재 0.05 0.05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도르래의 질량은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얼마지? 10kg
되는 거죠. 자, 뭐 질량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요렇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를 표현을 해드린 거냐면 운동 방정식. 요거는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가속도, 뭐 장력, 뭐 이런 거 구해야 될 때, 힘 구하거나 가속도 구하거나 각가속도 구하거나 이런 거 해야 될 때, 그때도 운동 방정식을 병진 운동 방정식으로 한 방에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르래 회전력학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건 연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거 30이고 얘 20이니까 한 방에 표시하시면은 알짜임 10N 곱하기 총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에서 가속도가 2m/s 제곱. 근데 여기에 도르래 회전력학이 추가가 되게 되면, 즉 도르래와 실사의 마찰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요 질량 자리에다가 배타임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때 이제 A, B 도르래 각각은 외력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근데 전체를 한 방에 보게 되면 장력, C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력, 보존력밖에 작용을 안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걸로 건드리는 게 편하죠. 그래서 한 방에, 역시 이것도 한 방에 보게 되면은, 자, 만약에 이제 도르래 회전력학을 무시하게 됐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1m 정지 상태에서 1m B가 낙하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도르래를 무시하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때는 감소한 에너지가 B의 포텐셜 에너지 30 곱하기 1 mgh, 증가한 에너지가 A의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한 방에 표현할 거니까 2 플러스 3 kg이니까 5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돼서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도르래 회전력학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죠. 요 자리에다가 M이 들어가는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베타M을 추가한 거죠. 혹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M 들어가 있는 거 다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면, 그게 맞다면 여기도 mgh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표현했는데 도르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안 변했죠. 그죠? 높이가 변한 게 없으니까. 도르래는 지금 픽스데이 고정 딱 되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변했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 들어가는 그 질량 자리에다가 베타M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방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강체역학이 등장했을 때 매우 유용하고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